안녕하십니까. 주식 승천 10시 시즌2의 접수생 김도영. 주식 승천의 마스코트 김혜선입니다. 정말 비가 징글징글하게 오네요. 도영씨, 오는 길에 차 안 막히셨나요? 네, 오늘은 그래도 좀 늦게 출발을 해서 그런가, 네. 조금 덜 막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징글징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제가 지난번에는 방송이 끝나고 할 때는 거의 두더지 구멍들이 많거든요. 네. 오늘은 그걸 급하게 좀 메꿔서 그런가, 차 자체 승차감 자체가 거의 없어졌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갈팡질팡하는 차에 승차감이 없는 상태에서 상당히 불안한 지속성이 네. 시장의 투자 심리와 같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했습니다. 네, 이런 갈팡질팡하는 시장을 오늘도 확 뚫어줄 저희 멘토분들도 모셨고요. 또 많은 내용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그럼 네. 오늘 시장 점검부터 간략하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시총 상위주들의 부진이 좀 눈에 띈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시장이요. 오늘 삼성전자가 다시 130만 원을 하회하면서 오늘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코스피는 약세 흐름을 지속했는데요. 오늘 종가는 1866선에서 마감했고요. 코스닥 시장도 역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혼조세를 보였지만 대장주 셀트리온의 5% 급등세,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그래도 1% 넘는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제 수급적인 측면을 보며 오늘 하루 종일의 모습을 봤을 때 장중, 즉 3시 마감대의 상황을 봤을 때는 그닥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유가증권 시장이 코스피 시장 쪽으로의 외국인발 쪽에 막판에 매수 전환이 됐다는 게 좀 특징일 수 있겠고요. 6시 마감에서 좀 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 매수에 요건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이제 큰 이벤트 하나를 지나갔고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를 남겨다 보니까 혼조 쪽에서 눈치 보는 장세가 지속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여러분들도 저희 멘토분들도 많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한 달이 넘었죠. 지금 거래일수로는 대략적으로 한 40일에서 50일 정도인 것 같은데요. 2000포인트 아래에서 하회가 되면서 네. 계속해서 갈팡질팡 제대로 가지 못하는 추세가 갈 것만 같다고 다시 쉬어가는 장세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선진시장은 S&P 500뿐만이 아니라 미국발 쪽에는 신고가입니다. 우리도 신고가를 꿈꿔보려면 오늘 장을 제대로 점검해봐야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멘토분들 모셨습니다. 저희 인사 나눠볼게요. 김영근 멘토, 정재훈 멘토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이 인사를 나누는 데 있어서 상당히 밝고 경쾌하게 묵직하게 해주시는 거 보니까요. 네. 오늘 이 갈팡질팡 장세 속에서 이분들과 함께 전략을 세워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요, 김영근 멘토, 오늘 장 한마디로 정리 한번 해볼까요? 오늘 장 한마디로 정리하면 형 내가 먼저 갈게 하고 코스닥 시장이 먼저 네. 좀 강하게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좀 한마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 내가 먼저 갈게. 이 멘트 제가 자주 쓰던 멘트였던 것 같은데, 우리 네. 김영근 멘토님이 적절하게 좀 써주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정재훈 멘토, 오늘 장 한마디로 요약해보면요. 네, 오늘장 시장 한마디로 종목별 장세의 전초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그다지 썩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고요. 종목별로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네. 아니, 형, 내가 먼저 갈게라고 했던 아우의 그 멋진 표현을, 그게 답니까, 오늘? 네, 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네. 그러면 오늘장 점검 상세하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멘토, 오늘장 특징들 있었던 것이 있다라면 살펴주시고요. 예, 오늘까지 해서 외국인들이 한 4거래일 정도 연속해서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데, 제가 일전에 지난주에 나왔을 때죠. 지난주에 출연했을 때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매수에 대한 포인트는 두 곳이 있다. 전저점이 근접하는 1800 이하를 근접하는 그러한 시기 부분과 직전 고점을 넘어서는 1860을 좀 넘어서는 그러한 타이밍이 또 매수에 좀 가담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7월 11일 날 그 부분을 돌파를 하게 됐죠. 7월 11일 날 목요일 날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외인들의 매수도 강하게 유입이 됐고 기관의 매수도 좀 유입이 되면서 직전 고점을 좀 넘어서는 그러한 흐름이 네네.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현 구간에서 좀 추가적인 반등이 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한 3거래일 연속에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구간에서 지수에 대한 추가적인 반등을 노릴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급적인 부분 같은 경우 좀 살펴보면 최근에 이 외인들이 샀던 이러한 종목을 좀 살펴보면 네. 조금 해답을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잠시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일단 11일 날부터가 이제 외인들이 매수가 유입이 된 그러한 그렇죠. 시점인데 만기일 당일부터 그렇습니다. 시작되었죠. 그날부터의 지금 오늘까지의 매수를 보면 삼성전자를 좀 매수를 했고 그다음에 뭐 NHN도 보이고요. 삼성 SDI 뭐 최근에 가장 핫한 종목이죠. 삼성 SDI 2차전지 쪽. OCI도 좀 보이고 있고 삼성 테크인, 현대차, 현대모비스, 삼성중공업이라는 조선 종목도 좀 보이고 있고요. 지수 관련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네요. 예, 이러한 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대표주들을 좀 사고 있다고 보여지고 특징적인 부분은 이제 전기전자 쪽에 대한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쪽을 좀 사고 있다는 부분이 좀 특징적이고 삼성 SDI 물론 이제 지금 2차전지 쪽이죠. 시장에서는 지금 가장 핫한 그러한 뭐 테마라고 표현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외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2차전지라고 계속 외쳐되고 있는데 네. 삼성 SDI가 눈에 띄고 있고 그리고 이제 조선업종도 계속 좀 포착이 좀 되고 있습니다. 한국 타이어라는 이러한 종목도 좀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현재 지금 이러한 부분을 보자면 전기전자 쪽이라든가 전기전자에서 대신에 우리가 뭐 스마트폰 이런 쪽보다는 최근에 좀 달라지고 있는 그 전기전자 안에서도 그 섹터 부분을 조금 고려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조선업종이라든가 이런 쪽 외국인들이 사고 있다. 이 부분을 조금 우리가 포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었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유가증권 시장 쪽에서요, 외국인들이 지난 옵션 만기 당일부터 들어왔던 수급의 주체를 보니까요,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현대 기아차, 특징적으로 좀 보이죠? 삼성 SDI가 가장 특징일 수는 있겠지만, 지수 관련준 종목군들의 집중 매수가 좀 눈에 띄었다. 그렇다면 지수 상단 쪽으로 갈 수 있다라는 힘을 한번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렇다면 정재원 멘토, 오늘 코스닥에는 일단 최근에 핫한 테마가 하나 불고 나서 오늘 연거푸 테마들이 좀 움직였거든요. 그 테마군들 좀 특징 좀 살펴주시죠. 예, 일단 금요일 코스닥 시장 상당히 좀 체감이 좋은 그런 하루였었습니다. 일단 전기차 관련 섹터들, 2차전지 관련 섹터들이 일단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 반면에 태양광 섹터가 일단 강하게 모습을 좀 나타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IT 부품 섹터들, 일단 섹터 전반적으로 좀 상승폭이 좀 좋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자결제 관련 섹터들도 일단 재료가 터지면서 일단 상한가를 좀 기록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IT 부품 섹터들 중에서 낙폭과대가 좀 컸던 종목군들 중에서도 2분기에 대한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금일 같은 경우 상당폭 좀 큰 폭으로 좀 반등이 나와줬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이러한 흐름들은 조금 더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지 않겠나라고 좀 보고 싶고요. 어닝 시즌은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테마가 그러면요. 정재현 멘토, 당분간 테마가 상당히 이번에 좀 급하게 불긴 불었는데 2차전지 이후에 오늘 이제 그 LED 조명 쪽이 붙었고요. 백열등 이제 수출입 금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나온 것이 오늘 태양광 쪽이 불었거든요. 그러니까 연거푸 지금 순환매가 빠르게 돌지만 테마가 형성이 돼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더 많이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십니까? 우선적으로는 그 부분들이 전부 다 그 실적을 좀 기반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대한 어떤 모멘텀, 그리고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섹터들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향후에 많이 올랐던 부분들보다는 적게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도주 성격의 그 섹터들이 좀 진행이 되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이제 테마는 일회성 비용이 좀 많다. 일시적인 효과이기 때문에 주도, 실적을 이제 확인하고 있는 과정에서 종목 장세, 주도 종목군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정재현 멘토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요. 오늘장 점검 여기서 마무리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장 이슈앤토크 넘어가 볼게요.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사가로 돌아서며 지난 11일부터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코스피 시장 기준 외국인은 5,600억 넘게 현물을 순매수했는데요. 어느 업종에 대거 물량이 들어왔는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전에만 해도 태양광 업종은 부진하였습니다. 관련 종목들의 목표가는 줄줄이 하향됐고 폴리실리콘의 과잉 생산으로 수익 개선조차 불투명한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오늘 부진화의 오명을 벗었습니다. 바로 중국의 태양광 관련 투자를 대폭 증가한다는 소식에 태양광 업종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내지른 것인데요. 오늘장 빛을 머금은 태양광 업종과 업황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앤 토크의 주제는 상당히 좀 상세하게 나눠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특히나 두 번째 이슈 같은 경우는 태양광,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네. 특히 OCI 같은 경우는 계속 강력한 중기 투자를 하러 갔다가 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대국민의 대부분의 투자자들의 반 이상이 지금 들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 잠시 뒤에 좀 읽어보겠고요. 시장 자체적으로 이제 어제 중국발 GDP, 그런데 어제 이제 미국, 그리고 유럽 쪽에서 이 중국 GDP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강하게 올라오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는 이슈가 좀 없었고 이벤트가 없는 상태에서 수급에 부재가 좀 들어왔는데요. 그래도 여기서 좀 봐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앞에서 우리 주풀남이죠. 김영근 멘토를 통해서 지수 관련주 쪽으로는 집중된 건 있지만 과연 어느 업종 쪽으로 집중해서 들어오기 시작했는지 지난 목요일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예, 아까 방송에 제가 좀 빨리 살펴본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을. 아까 보여드린 대로 지금 뭐 전기전자 쪽도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 네. 조선업종에 대해서 매수가 최근에 유입되는 부분도 상당히 특징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민감주 중에서 실적, 향후에 이제 실적을 좀 기반이 되는 뭐 수주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업황적인 부분을 고려를 했을 때 우리가 중기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민감주를 좀 선별을 해주고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소재산업재, 철강이라든가 화학이라든가 이런 쪽 같은 경우 최근에 업황 자체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최근에 반등이 나오는 부분은 네. 일정 부분 반등이라고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대신 LG화학이나 이런 쪽은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2차전지 부분이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지만, 민감주 중에서 전기전자 자동차를 제외하고 다시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되는 그러한 섹터로서 조선업종이 조금은 주목이 돼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러한 섹터 쪽으로 메인들의 좀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지 않나. 그리고 실적이 기반이 되는 뭐 중소형주들 여전히 코스닥 지금은 상당히 활발하고요. 테마 쪽 같은 경우도 상당히 확산이 되고 있죠. 2차전지 쪽으로 불이 붙은 이후에 스마트 그리드 쪽도 다시 한번 또 맞아요. 움직임이 붙었어요. 나타날 거라고 보고 네. 있고요. 그리고 지금 회담이 좀 열리고 있는 남북 경협 쪽이라든가 이런 쪽도 변동성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태양광 쪽이라든가 전자 결제라든가 상당히 코스닥 시장도 활발한 그러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외인들의 매수의 기조가 지속이 되고 있는 코스닥 시장도 더 좀 활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종목의 이제 섹터로 말씀을 드리면 외인들의 그러한 관심 쪽은 민감주 중에서는 좀 조선업종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코스닥 쪽에서는 실적이 호전되는 그런 중소형주와 현재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그런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테마 쪽도 우리가 충분히 좀 매매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 지수에 대한 제가 추가적인 아까 상승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향후에 이제 추가적인 더 반등이 나타난다고 해도 1900 그 선에 좀 초반 구간, 즉 좀 강하게 더 반등을 한다면 1920포인트 정도까지 보고 있는데요. 그 정도까지 어떤 상승을 좀 노려볼 수 있는 외인들의 그런 매수에 의해서 그 정도를 좀 노려볼 수 있는 그 구간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 우리 김영근 멘토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요. 전기전자와 자동차, 그 다음에 가장 특징적으로 눈에 띄는 것은 그렇게 미운오리가 됐었던 이제 조선주거든요. 네,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을 시작으로 상반기 수주액 자체를 달성을 했다. 하반기를 좀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도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결국 그 먼저의 조건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지속되고 있다는 가장 큰 특징으로 김영근 멘토를 통해서 읽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정재현 멘토, 그렇다면 오늘장 수급 특징주들이 있으면 좀 살펴주시고, 어떤 것들이 외국인들의 러브콜을 받았습니까? 예, 우선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은요, 최근에 거래소 시장이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우선적으로 환율이 좀 안정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좀 답답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장중에서는 좀 관망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어제부터죠. 일단 삼성전자가 종가 관리를 좀 해주면서 외국인 쪽에서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거의 1% 가까이 종가 관리를 해준다거나 오늘 같은 경우 0.5% 정도의 종가 관리를 좀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네.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종가 관리로만 일단 해주는 것 같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 때문에 어느 정도 외국인들의 매수세 유입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들을 좀 보게 된다면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함께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특징적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면 여러 가지 종목군들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거래소는 업종 대표주들 위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뭐 다음이라든가 성광밴드, 그 다음에 CJ 오쇼핑, 지수 방어 섹터들과 그 다음에 어닝 시즌을 좀 대비한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매수를 좀 많이 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이제 2분기에 대한 그 실적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의 흐름들은 좀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체감이나 이런 수익률 게임을 보고 봤을 때에는 일단 거래소 종목군들보다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코스닥 시장이 좀 더 유리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시장뿐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해외 시장 자체적으로만 놓고 봐도 코스닥 시장이 좀 더 유리하다라는 부분들은 화면을 보시게 된다면 오랜만에 좀 말씀을 드리는 지수입니다. 러셀 지수입니다. 중소형주 2,000개에 대해서 대표로 모아놓은 지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여전히 신고가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그러면 같습니다. 정재현 멘토, 네. 이 러셀 20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주 우리나라 쪽에 선행지표 쪽으로 많이 분석하는데 참고 자료를 많이 쓰시나요? 예, 일단은 러셀 지수가 제가 작년부터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일단 여전히 좀 신고가의 모습을 좀 그리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중소형주들이 상당히 좀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게 우리나라 시장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트렌드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대형주 섹터보다는 중소형 섹터가 유리하다라는 부분들, 즉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고성장 국면이 아니라 저성장입니다. 여전히 회복 단계에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일 때는 대형 섹터보다는 중소형주가 좀 더 유리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또 뭐 보여주실 게 있었던 것 같은데요? 러셀 예, 러셀 지수 말고 이제 S&P 중소형 지수입니다. 이 종목, 이 지수도 마찬가지로 신고가의 모습들을 그리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대형 섹터보다는 중소형주가 더 낫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대형 섹터보다는 중소형주가 더 낫다. 그 얘기인데, 이제 코스닥 쪽은 이제 동반해서 간다라고 했는데요. 두 분한테 그러면 마지막 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지수가 일단은 태양빛을 얻어서 방끝 우상향을 한다면,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 동반해서 가는 겁니까? 아니면 각계 전투로 따로 가는 겁니까? 김영건 멘토. 같이 가는데 코스닥 쪽이 더 강하게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중소형주 랠리가 무조건 더 가는데 이번에 코스피도 같이 간다. 예. 정재현 멘토는요? 네, 저도 좀 같이 간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탄력적인 면에서는 마찬가지로 코스닥이 좀 더 유리하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두 분 다 중소형주 쪽에 코스닥이 수익률 게임에서는 상당히 더 탄력적이 될 것이다라는 동의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슈 한번 볼까요? 네, 오늘장 역시 구조조정의 여파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던 태양광주들이 방끈 웃은 하루였습니다. 일부 중소형주는요, 가격 제한폭까지 뛰어오르면서 모처럼 만에 활기를 띈 하루였죠? 치킨 게임에서 분명히 승자는 승자였었습니다. OCI 자체가 이제는 이제 결정형에서 방막형으로 넘어가야 되는 단계, 그 다음에 효율 연비 부분 쪽으로 살펴보면 충분한 기술력들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요. 네. 그만큼 독일발, 미국발, 중국발에 파산되는 기업들이 좀 발생이 됐는데, 도대체 오늘 이 태양광주가 오래간만에 방긋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정재훈 멘토. 죄송합니다. 네. 일단 중국에서 어느 정도 좋은 재료가 좀 나타났습니다. 일단 뭐 태양광 산업을 좀 더 확대하겠다라는 부분들이죠. 일단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을 겁니다. EU 쪽과의 반덤핑 부분들, 이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일단 발전에 대한 용량을 좀 늘리겠다라는 부분들이 호재성으로 재료로 좀 나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뭐 OCI 같은 경우 뭐 치킨 게임에서 승리를 해놓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성장에 대한 발판을 좀 마련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상황을 좀 보게 된다면 공장에 대한 가동률이 상당폭 늘어났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OCI와 지금 현재 하나케미칼 이런 기업들이 현재 공장 가동률이 90%가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과거에는 공급 과잉에 대한 이 불안감이 작용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지만 최근에서는 다시 이제 공장이 서서히 좀 가동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일단 단기적인 흐름들은 아니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일단 태양광 쪽에서도 어느 정도 회복에 대한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요, 그러한 혜택이 어느 정도까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OCI만
따져보더라도 우리나라 탑이거든요. 우리나라 탑뿐만 아니라 저희 거의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거의 탑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태양광 섹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향후 이제 바닥을 치고 나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시장 점유율은 좀 더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산업적인 트렌드 자체로 맞춰놓고 보게 된다면 신재생 쪽에서도 어느 정도 관심이 좀 서서히 생겨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충분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뼈를 깎는 고통이었죠. 국내 태양광 업체들 같은 경우에 전 세계는 뭐 뼈를 깎지 못해도 결국 무덤으로 간 업체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 부분에서 이제 방긋 웃을 수 있다는 게 이제 중국발의 수혜가 좀 나온 것은 있지만요. 앞으로도 갈 수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김현근 멘토,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아직 사지 말아야 됩니까? 네, 저는 추가적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거의 이제 태양광 쪽, OCI 같은 경우는 바닥 국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제 기존의 이제 공급 과잉 쪽에서 수요 확대를 통한 공급 과잉의 해소 시기가 좀 당겨진다. 이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뭐 가동률이 지금 뭐 90%에 육박한다고 하고 OCI라든가 한화케미칼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거의 뭐 좀 저점 구간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또 이제 보유자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금 이제 보유 그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신규 매수 관점에서의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약간 이제 이 갭을 띄워서 떠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약간 흐름을 좀 지켜보시고 이 종목이라는 게 단기간에 변동폭이 나타났을 때는 그때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2차전지 쪽도 마찬가지고요. 단기간에 그런 변동이 크게 나타났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뭐 매수의 타이밍을 좀 노려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뭐 종목으로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OCI도 좀 보이고 있고요. 한화케미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상당히 뭐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 뭐 거래 부분도 상당히 세게 유입이 됐고 거래량 부분도 지금 주체를 살펴보면 기관이 좀 강하게 매수를 했습니다. OCI는 아까 외인들이 계속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었고요. 네. 이러한 종목도 좀 긍정적이고 다만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이 갭을 메우는 조정을 좀 기다리시고 안정화된 이후에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작은 종목으로 가보면 S에너지 뭐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은 아주 너무 이쁩니다. 차트가 지금 거래가 아주 세게 유입이 되고 네. 장대 양봉이 형성이 됐습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트레이딩 적으로도 접근이 좀 가능하지 않나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 현 구간에서는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향후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종목이 좀 안정화된 이후에 실제적으로 기업의 어떤 영업이익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부분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장기 관점에서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현 구간에서 접근은 조금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매수 타이밍을 좀 다시 한번 잡으시는 게 좋고요. 네. 단기적인 어떤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뭐 충분히 이러한 종목들은 뭐 트레이딩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태양광 산업이 원유 가격 상승과도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원유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한다면 태양광 산업에 좀 더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네, 빛을 정재현 발한다라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원유가 급등을 한다는 거, 상승을 해준다는 것 자체는 일단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간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최근에 WTI 같은 경우는 단기 부분에 대해서 그 투기 세력들이 좀 들어오면서 강한 상승세를 가져오거든요. 네. 네, 일단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는 태양광, 일단은 단기적인 시각으로 좀 본다면 그거는 아직까지는 안 되고요. 일단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가 급등, 유가 상승 부분들이 있어서는 어느 정도 반사이익은 분명히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요, 정전 멘토. 네. 지금 태양광 같은 경우는요, 내일 만약에 태양광이 다시 한번 시세가 유지된다면 장중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가서 수익을 실현하고 나와도 될까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테마는 계속 돌기 때문에요. 일단 지금 오늘 같은 흐름들,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상승을 했던 이런 흐름들 같은 경우라면 단기적으로는 끝나진 않을 겁니다. 적어도 2, 3일, 적게는 일주일 정도까지는 흐름들이 이어진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더라도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중에 장중 단기 매매로 가능한 우리가 태양광주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분한테 만약 내일 당장 그리고 또는 모레에 단기 매매로 승부수를 띄워서 수익을 낸다라면 탑픽 종목이 뭔지 물어보겠습니다. 김한근 멘토. 제가 아까 좀 보여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저는 승천주로 제시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아하. 예, 지금 포트에 좀 꽉 차 있어서 조금 뭐 상황을 좀 보고 매수 타이밍이 좀 잘 잡아서 다시 한번 제시도 하고 싶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네. 이번 주 한번 단기 트레이딩이 좀 가능하다. 이 종목은 내일 만약에 연봉이 좀 나와준다면 그때 좀 접근을 하신다면 뭐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누릴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S에너지 얘기하신 거죠? 예, S에너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정재훈 멘토는요? 네, 일단 저는 큰 종목을 좀 말씀드리면 OCI나 하나케미칼이 좀 낫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하나케미칼을 좀 더 보고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는 태양광 쪽뿐만이 아니라 바이오시밀러 쪽에도 연관이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에 대한 그런 그 효과도 얻을 수가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충분히 봐도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요, 우리 개인 투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단기적인, 장중의 단기 매매 전략 자체의 수익을 좀 챙겨 나오는 것이 좀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태양광 쪽을 언급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제 두 분이 말씀하셨던, S에너지나 그 다음에 하나케미칼 두 종목 모두 다 단기 매매 트레이딩은 된다라고 봅니다. 하지만요, 중기적인 관점에서 시세 차익을 크게 노릴 수 있는 방법이라면, 저는 두 종목 중에 한 표를 준다라면 하나케미칼한테 주고 싶다라고 네.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네. 오늘장 이슈앤토크 여기서 한번 마쳐보도록 하겠고요. 증시 뒷담화 시간을 좀 이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미스김이 또 출동했다면서요? 네, 가볼까요? 오늘 제가 늘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 출생 김도영이도 제 알파 가족들과 함께 장중 내내 같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미스김이 출동한 내용 중에 굵직한 게 좀 없었던 거 아닌가 갸우뚱하게 되거든요. 네, 오늘은 좀 심심한 하루였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샅샅이 뒷담화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알루미늄 제품 생산업체 알코아의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미국의 2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알코아는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고요. 지난 15일 발표된 시티은행 역시 전년 동기 대비 42%나 오른 실적을 발표하면서 어닝 시즌의 핑크빛 행보를 알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이란 나라의 습성을 보면 실적 발표에 대한 예상 가이던스 자체가 상당히 낮게 측정을 합니다. 네. 그만큼 이제 정보력이 좋다 보니까 전 세계의 업황을 읽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하회 쪽으로 많이들 잡아놓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어닝 쇼크다 했던 부분들이 대부분 발표를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는 가이던스, 그러니까 예상치보다는 상향해서 끝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번 알코아 실적은 의미가 좀 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써야 되는 것이 알루미늄일 수 있겠고요. 네. 또 정유가 될 수가 있겠고요. 기초 소재 화학 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나쁘게 표현한 범 베넨키의 발언에 하나의 표를 던져주는 것과 같을지 모르겠지만 네. 현재 기준의 경제가 조금씩 우호적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특히나 이 부분에 좀 눈에 띄는 것은 우리 혜선 씨가 얘기해 준 것처럼 금융 섹터, 네. 시티은행의 호실적이 상당히 가장 큰 특징이었어요. 지금 선진시장, 유럽과 미국을 보면 우리 개인 투자자가 많이 놓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끌고 갔던 주범의 섹터가 뭔지 아세요, 혜선 씨? 어떤 섹터죠? 바로 선진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갔던 것은 바로 금융 섹터였습니다. 지금까지 숨어 있었는데요. 네. 금융 섹터의 실적 호조, 우리나라에도 긍정일 수 있을까요, 김영건 멘토? 예, 긍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금융주 같은 경우 실적이 좋지 못합니다. 2분기 때도 아마 좋지 못할 것 같은데요. 국내에서는 최근에 뭐 STX의 법정 관리라든가 뭐 쌍용차 자율 협약이라든가 이런 관련한 그런 충당금, 대선 충당금이라든가 이러한 비용 때문에 실적이 좀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근데 향후에 우리가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이 부분은 좀 개선이 되리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건 실적이 안 좋은 부분이 지금 주가에 거의 다 반영이 되지 않았나. 주가가 너무 빠졌습니다. 너무 빠져가지고 현재 지금 PBR, 밸류적인 부분을 봤을 때 금융주가 지금 PBR이 0.5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 구간에서는 국내 그 시장에서도 금융주를 이러한 관점에서, 저가 매수 관점에서 좀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이 차트를 한번 금융주를 보셔도 거의 대부분 저점 찍고 올라오는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하나 금융지주의 차트인데, 네. 일단 저점을 찍고 21선을 좀 돌파를 해주고, 이렇게 좀 지금 최근 한 3거래일 정도 횡보를 해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인데요. 이런 저가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다. 그 저가 매수의 지금 매수의 주체가 기관에서 계속 매수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네. 투신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현 구간에서 금융주 충분히 좀 관심을 가질 수 있고, 해외 시장에서의 금융주의 실적 호조 부분은 국내 시장에도 좀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의 그러한 실적 호조 부분도 경기에 대한 회복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근 멘토 같은 경우는 선진시장 쪽의 금융섹터의 우상향, 실적의 호조 부분이 우리나라에게도 긍정으로 미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커플링 현상, 즉 동조화 부분이 됐다라는 거예요. 미국 시장에서 금융주가 강하게 올라가면 우리나라 장에서 반드시 어김없이 다음날 따라 올라갔었고 네. 미국에서 태양광주가 가면 우리나라에서 태양광주가 갔었다라는 거죠. 근데 최근에는 탈동조화가 됐어요. 그러면요. 정재훈 멘토 왜 금융주 선진시장 이렇게 잘 가고 실적도 좋아지는데 우리나라 금융주 4대 은행을 비롯한 왜 지역 금융주 중에도 제대로 못 가는 겁니까? 네, 실적이 안 좋으니까 못 가는 거겠죠. 다른 네. 섹터 대비해서 실적이 그다지 좀 좋지가 않습니다. 일단 원인들을 좀 짧게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좀 화면을 보시게 된다면 기준금리와 매준금리, 예금금리가 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 기준금리보다 예금금리가 좀 더 가파른 속도로 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익성 측면에서는 부정적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 모습들로 봤을 때는 실적 측면에 더 놓고 보게 된다면 더 부족한 부분들이 많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국책은행들의 대출 성장이 좀 둔화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국책은행에서 어느 정도 이 대출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줘야 되지만 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대출 성장률 자체가 둔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 은행 쪽에서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면 좋을 그러면 것 같습니다. 저금리와 예대 맞은 대출 성장도 둔화되고 있다는 거는 실적 자체가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이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그렇죠. 거죠. 최악의 상황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어떤 섹터들을 보더라도 실적이 좋은 섹터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제 바닥권을 좀 탈피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즉 동투기가 가장 어둡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화면을 좀 보시게 된다면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STX 그룹주들 추가 충당금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된다면 쌍용건설에 대해서도 추가 충당금이 남아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된다면은요. 미국의 은행의 밸류에이션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 네. 우리나라 지금 현재 PBR 밴드가 0.6에서 0.7배 정도 은행 쪽에서 나온다라고 조금 합니다. 천천히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뭐 웨스파고나 아니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일반적으로만 따져보게 된다면 0.6배 수준 정도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네.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은행이 미국의 은행에 대한 밸류에이션보다 너무 현저히 싸다라고 좀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 대해서는 매력이 그렇게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제가 은행 섹터를 보게 된다면 전 차라리 보험 섹터를 좀 보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정재훈 멘토 마지막에 얘기해 주셨던 미국 은행의 밸류에이션의 가치, 그러니까 기업적인 가치 분석을 했을 때 저들은 실적 좋고 호조가 나오기 때문에 주도 섹터로 우상향 가는데 지수와 편승해서 갈 수 있는 건 인정을 한다. 하지만 그걸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금융주의 이 밸류에이션도 같다라는 거죠. 평가는. 그렇죠. 일단 어느 정도 좀 약간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거의 네. 미비한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영향은 안 받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훈 멘토 같은 경우는요, 은행주 차라리 포트에 구성할 바에는 나는 보험주를 포트에 구성하겠다라는 얘기 여러분 체크하시고요. 자, 긴급 특집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부터요, 생방송으로 바로 진행을 하는데요, 여러분. 자, 미국에서 알코아의 실적, 그 다음에 금융주의 실적이 나오면서 호조 쪽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두 분과 제가 어떤 포트폴리오, 앞으로 미국 실적의 스케줄러를 잡아서 어떻게 포트를 짜야 될지 업종으로 크게 한번 짜보겠습니다. 김영근 멘토. 네, 저는 일단 IT 쪽, 전기전자 쪽 이 부분은 포함이 돼야 된다고 반드시 생각을 포함한다? 예, 네. 그리고 민감주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조선업종 이 정도를 보고 있고 나머지는 아까 종목별 있죠? 예, 성장이 가능한 이런 종목별로의 트레이딩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정재훈 멘토는요? 우선 전 대형 섹터 쪽에서는 편입을 하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중소형주 쪽으로 일단은 포트를 좀 꾸려볼 생각입니다. 여전히 수익률적인 측면으로 좀 쌓아봐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일단 중소형 섹터 쪽으로 좀 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들 IT 섹터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보면 2차전지 관련 섹터들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LED 섹터도 그 중에 하나 포함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의 얘기를 좀 들어봤으니까요. 특집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저도 발언을 해야겠습니다. 우리 단원 PD님 오케이 하십니까? 네, 그래요. 주생 김도영이 보는 입장에서는요. 지금 자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 철강, 증권, 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또다시
전기전자 섹터라고 생각을 하시죠? 아닙니다. 코스닥 쪽에서 IT 부품 중에서 체질이 바뀌는 애들이 좀 있습니다. 새롭게 박리담회로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섹터 하나. 그래서 최소한 여기서 해서 증권과 철강 그리고 그 IT 부품 관련된 패러다임 바뀌는 세 섹터는 반드시 넣어놓고 본다라면 방긋 웃을 수 있다. 이것이 미국의 실적 시즌과 붙여보면 맞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 증시 뒷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차전지 관련주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중대형 2차전지, 특히 전기차 관련 업체들의 주가가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상승의 추세를 몰아서 신고가를 세울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되는 구간입니다. 처음에 갈 때는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소재 업종 쪽으로 소재 종목군들만 많이 매수세가 쏠리면서 우상향을 갔습니다. 그런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도저도 갖다 다 붙입니다. 삼성 정밀화까지 2차 전지 갖다 붙였습니다. 그러게요. 위쪽으로 그냥 뽑아내는 모습인데요. 과열 분명히 피로감 있단 말이죠. 여기서 실적 때문에 망가지는 종목군도 있을 것 같거든요. 냉정히. 김영근 멘토 더 가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피로감 때문에 잠시 쉬어가야 될까요? 저는 더 갈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더 가는 거는 근데 시간적인 부분으로 지속성, 좀 2차 전지 부분에 향후에 좀 중기적인 그러한 상승 부분을 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삼성 SDI 차트인데 최근에 뭐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는데 월봉을 보시면 이제 그 상단 하락 추세였던 그 부분을 좀 뚫어주는 모습이거든요. 이제 좀 시작되는 모습이라고 좀 보고 있고, 향후에 이런, 물론 이제 아까 말씀하신 종목별로 아까 제가 그 시장에 대해 설명을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단기 변동 구간이 나타났을 땐 당연히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주가의 변동폭이 단기간 안에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저점 대비해서 현재 지금 막 50% 이렇게 올라왔다. 이런 종목들 당연히 조심해야 되겠죠. 당연히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만 어느 정도 조정 구간에서의 어떤 추가적인 2차 파동을 노릴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트레이딩이 가능하고 향후에 중기적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 섹터다. 2차 전지 부분은 시장에서 계속 외쳐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당연히 놓치면 안 되겠죠. 향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속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재현 멘토는 2차 전지 업종 어떻게 보시나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 추가적으로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숨고르기는 좀 지속이 돼야 된다. 진행이 되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2차전지 종목군들이 상당히 이제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상승했던 종목군들이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종목별로 일단 움직임이 좀 전개가 되고 있다. 즉, 종목별 순환매가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화면을 좀 보시게 된다면은요, 2차 전지 관련해서 밸류체인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빨간색 글씨로 상당히 여러 종목들이 좀 나와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안 보여요. 네, 일단 양극재와 음극재, 그 다음에 분리막, 그 다음에 기타 부품 및 장비 쪽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러한 종목군들이 상승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LG화학과 그 다음에 삼성 SDI 양대 축을 일단 놓고 난 이후에 지금 다른 종목군들 일단 흐름들이 상당히 좀 양호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여기서 보게 된다면 주가의 흐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진머티리얼즈라든가 아니면 코스모화학, PNT 이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 부분들을 좀 따져보게 된다면 2차 전지에 대해서 밸류체인 중에서 내재화를 시키지 않는 그런 종목군들이 수혜가 받을 확률이 좀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삼성그룹 쪽에서 그리고 LG그룹 쪽에서도 상당히 내재화를 좀 추진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인데요. 네. 최근에 급등을 했던 이 네 종목 같은 경우는 내재화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그 종목군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과거에 예를 들게 되면 후성이라는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 후성이라는 기업이 지금 이제 전해질 관련해서 군산화를 성공을 하면서 급등을 했던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들이 바로 내재화에서 좀 벗어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현재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접근을 못하게 된다면 이 2차전지 밸류체인에 속해 있는 그런 종목군들 중에서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군들, 지난주에 좀 말씀드렸을 때 포스코 캠텍이라는 종목군들도 2차 전지에 들어가고 있고 네. 밸류체인에 벗어나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시가가 충분히 좀 나와줬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2분기에 대한 실적은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도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느 정도 2014년도 이상에서도 일단 유럽 쪽에서 자동차가 꾸준하게 좀 출시가 되고 있는 그런 될 예정이기 때문에 향후에 대한 지속성은 꾸준하게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재훈은 또 얘기하시는데 밸류 체인 쪽에서는 상당히 저희가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내재화라고 하는 준비된 화면이 혹시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 다음 화면을 좀 보시게 어려우실 되면 것 같아서요. 시청자분들. 자, 지금 현재 삼성과 LG 쪽 이 내재화에 대한 진행된 과정을 좀 보시게 된다면 양극재 부분과 분리막 쪽에서는 어느 정도 내재화가 좀 진행이 돼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음극재 쪽과 그다음에 전해액 쪽에서는 LG화학만이 전해액 쪽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이 음극재 같은 경우라면은 지금 현재 중국 쪽과 일본 쪽에서 상당히 좀 독주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쪽에서는 열 처리에 대한 그 고도의 기술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잠식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천연 자원이 많은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본과 중국 쪽에서 두 나라에서 지금 거의 독식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보게 된다면 포스코 캠텍이 음극재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의 다크호스들이 이제 삼성 SDI나 LG화학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들 2분기에 어닝 시즌 다크호스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2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와줄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지금 현재 바로 반영을 되지는 않고 네. 3분기와 4분기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함께 작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일단 그런 기대감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김영근 멘토는 앞으로의 전망, 향후 어떻게 될지 종목군들 자세하게 살펴주시죠. 종목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2차전지 전기차 관련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단기적인 이 변동 구간에 왔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되고요. 단기간에 오른 종목들, 한 30% 이상, 50% 막 이렇게 오른 종목들은 당연히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이고, 좀 오르지 못한 종목들을 좀 찾아보시고, 실적이 좀 괜찮고 이런 종목들, 이를테면 우리산업이나 이런 종목들 지금 신고가 형성을 했는데요. 최근에 박스 상단부를 돌파하고 이렇게 뚫어주는 모습이죠. 이런 종목들은 저는 충분히 단기간에 올라왔지만 매매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기적인 향후에 내년 앞으로 미래 부분이죠. 전기차 관련한 2차전지 관련 섹터 종목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추적을 해야 된다. 삼성 SDI도 아까 월봉 보셨지만 뚫어주고 이제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장기 관점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자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 시원하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2차전지 하반기에 주도 테마와 업종으로 갈 것으로 보십니까? 정재훈 멘토. 네,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탑픽 포스코 엠텍으로 보시는 거 맞습니까? 포스코 캠텍과 일진 머티리얼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목이요. 그럼 김영근 멘토는 하반기에 주도 섹터 업종으로 갈 것으로 보십니까? 예, 그렇게 보고 있고 삼성 SDI 그리고 좀 전에 보여드린 우리산업 이러한 종목들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들으셨죠? 하반기 자체 2차 전지는 여기서 옥석 가리기가 나오고서 종목병장에서 분명히 대장은 저 역시도 올 하반기에 나온다라는 것에 강력하게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증시 뒷담화는 여기까지 할게요. 깜짝 이벤트인 옵션 만기를 지나고 나서 금요일, 월요일, 화요일 날 쉬어가고 나서 네. 현재 시장이 이제 내일장 그만큼 중요한 한 주간의 중요 자리가 온 것 같습니다. 네. 이 장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결국은 내일장에서 어떤 종목을 집중해서 봐야 될지 내일의 승천주 봐야겠죠? 그렇죠. 자, 화면으로 함께 살펴볼까요? 네, 김영근 멘토는요, 빵빵한 포트폴리오를 운영 중이시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일의 승천주는요, 정재훈 멘토께서만 준비를 해오셨는데요. 대원제약 들고 오셨네요. 신약은 이제 우리가 책임진다. 제약주 1등 공신이 될래요. 오늘의 대원제약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정재훈 멘토를 이제 사석이나 방송국 쪽에서 뵙게 되면 네. 늘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이 제약 섹터가 다시 한번 하반기에 갈 것인가라는 물음표를 좀 많이 머리에 큰 짐을 지고 계셨거든요. 네. 근데 드디어 제약주를 포트에 지금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대원제약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제가 대원제약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주도 섹터로 간다라는 그런 확신들보다는요, 일단 순환매 관점으로 일단 보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대원제약 같은 경우는요, 일단 2분기에 대해서 실적이 상당히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우선적으로 대원제약 같은 경우는 고지혈증 치료제, 그리고 항암 보조제 등의 의약품 좀 제조를 하고 판매를 하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반기에 일단 출시가 되고 있는 제약뿐만이 아니라 하반기에도 신규로 출시가 되는 제약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들에 있어서 판매 호조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마도 하반기 때에서는 한 8개에서 15개 정도까지 신제품이 출시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즉, 고부가 가치에 대한 의약품, 그 의약품들이 출시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여전히 실적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를 좀 보게 된다면요. 자회사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자회사의 성장성이 좀 지속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딜라이트 보청기가 지금 현재 직영점을 좀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보청기 시장하게 되면은 우리나라보다는 외국계 쪽에서의 어느 정도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요. 지금 현재 이 딜라이트 보청기 같은 경우라면 어느 정도 이 시장에 대해서 침투를 하고 점차적으로 좀 확대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도 꾸준하게 성장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현재 헬스케어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최근에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일단 충분히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지금 대원제약의 매출 전망을 좀 보시게 되면은요, 여기에서 보청기에 대한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좀 증가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약 쪽에서 내수 쪽 부분들도 상당히 좀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피부 진단기에 대한 사업 부분들도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매출로 좀 인식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소 제약사 중에서 수출에 대한 비중이 약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없는데요. 바로 대원제약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의 수출 비중도 일단 채워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꾸준하게 매출에 대한 증가폭이 나타날 것이고요. 이게 여기에 따라서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치도 꾸준하게 증가가 될 것이다 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원제약 2분기에 대한 어닝 시즌 그리고 하반기에 대한 실적 부분까지 염두를 해준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IT 섹터가 최근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순환면은 나와줘야 된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땐 다음에는 제약바이오 쪽에서 바톤을 이어받을 확률이 높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투자 포인트 저희 마지막으로 짚어볼까요? 네. 투자 포인트는요. 우선적으로는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고 가격적인 좀 전략을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네, 우선적으로 가격적인 좀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적으로 오늘 종가가 11,850원에 좀 끝이 났습니다. 우선 저 눌러주는 구간대에서는 매수를 해도 좋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11,500원 부근을 매수 포인트로 좀 잡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13,0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1,500원이 이탈하게 된다면 손절로 좀 대응을 하겠는데요. 여기서 확인해야 될 부분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외국인 쪽과 기관 쪽 일단은 매도가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대로 쥐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왜 쥐고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정재원 멘토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하반기 자체 시작하면 다시 CTC 바이오, 그 다음에 화일약품, 다양한 중소형 종목군들 쪽에서 다시 한번 랠리를 가거든요. 굳이 그런 경쟁사들에 대비해서 대원제약이 강점이다. 내가 포트를 더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이유를 한 가지만 들어주시나요? 우선 이 화일약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원료의약품에 대한 기업이죠. 근데 이 대원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원료의약품 쪽이 아니라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하는 그런 기업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헬스케어 쪽에서도 어느 정도 영향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 수급적인 부분들 또한 마찬가지로 더 화일약품이나 이런 기업들보다 훨씬 더 월등히 앞서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대원제약. 그래요? 자신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자신 있습니다. 네. 그래, CTC 바이오나 제가 얘기드렸던 화일약품, 그런 다른 종목군들 대비해서 대원제약이 더 승천되기를 저 역시도 기원하는 바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승천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네, 정재훈 멘토의 대원제약입니다. 네, 대원제약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매수가 11,500원 설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1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500원에 비중 20%입니다. 여러분들 잊지 말고 따라해 주시기 바래요.
제가 보고 있는 다른 바이오 제약주, 바이오주나 제약주보다 대원 제약이 더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승천주 확인해봤으니까요. 이제 멘토분들의 포트폴리오 확인해봐야겠죠? 네,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고 기다리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포트폴리오 점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하세요. 네, 멘토분들의 포트폴리오 브리핑 시간입니다. 각각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가상계좌로 운영되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 이제 익숙히 알고 계실 겁니다. 종목 편입은 매수가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3% 룰 밴드 적용해서 편입을 시도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3천만 원 포트폴리오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성 멘토의 포트입니다. 셀트리온이요, 오늘장 5% 넘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 5% 비중을 가지고 가지고 계신데요. 또다시 수익 늘리고 계시네요. 현재 누적 수익률은요, 26.91%고요. 한국항공우주는 내일장 30% 전량 매도하겠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동양은요, 어제 주신 의견대로 절반인 10%를 수익 처리하셨고요. 편입가 1,200원, 매도가 1,220원으로 약간의 수익 실현을 하셨습니다. 나머지 10%로는 계속 대응하신다는 의견이십니다. 오늘 4거래일째 상승 중인 오픈베이스 신규 편입했죠. 편입가 2,040원인데요. 새로운 종목으로 바로 또 채워주시네요. 내일장 승천주로 컴투스 가지고 오셨습니다. 종가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목표가는 37,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2,000원에 비중은 20% 설정해 주셨습니다. 이준환 같습니다. 이준환. 네, 정대회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정대회 멘토 같은 경우는요, SL, 그리고 원익 IPS,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DLC, SK 브로딘 밴드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원익 IPS가는 6.5% 가까이 급등하는 부분에서 손실을 많이 회복하는 모습. 역시 살아있네라는 모습이고요.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2.7% 상승권에 들어오면서 수익권 진입했습니다. 수익권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게 긍정으로 볼 수 있겠고요. DIC 같은 경우 오늘 1% 넘게 상승해주면서 수익권 들어왔다라는 거 앞으로 또 승천되리라고 믿어보겠습니다. 3천만 원의 마지막 포트폴리오 정재훈 멘토입니다. 3일 동안 잘 달려오던 잉크테크요. 오늘은 약간 주춤한 모습입니다. 2%가량 하락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누적 수익률은 4% 넘는 수익권이시네요. 아이테스트는요, 내일 매수가 부근에서 전량 매도한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편입가는 2,217원이었다는 거 여러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훈 멘토님이 가지고 오신 내일장 승천주 대원제약 다시 한번 살펴드릴게요. 매수가 11,500원에 목표가는 13,000원, 그리고 손절가 1,500원에 비중 20% 설정해 주셨습니다. 5천만 원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근 멘토의 포트폴리오부터 먼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ICD, 서울반도체, SM까지 플러스권에 지금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KG이너시스와 화신이 현재 손실 구간에 들어와 있는데요. ICD 같은 경우는 오늘 2.5% 넘게 상승하면서 플러스권에 진입했고요. 서울반도체 좋습니다. LED 조명으로 오늘도 4거래를 연속해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양순모 멘토의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진해운은요, 어제 주신 의견대로 오늘 수익 처리하셨습니다. 편입가 6,940원, 그리고 매도가는 7,960원으로 15% 가까운 높은 수익률 내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오늘장 신규 편입한 오디텍은요, 오늘 9% 넘게 급등했습니다. 편입한 가격은 14,350원입니다. 오늘 오디텍 제대로 서프라이즈였던 것 같아요. 5천만 원의 마지막 포트폴리오, 나무노 멘토의 포트폴리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 오늘 2%권군에 2% 정도 하락이 나오면서 약 손실 구간에 들어와 있는데 보유 의견 주셨고요. 코덱스 레버리지 소폭이나마 하락했지만 수익률 5% 정도 상승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 SK 하이닉스 역시 홀딩 의견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1억 원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저와 경쟁자이긴 한데요. 교수님이 ICD, 사파이어 테크놀로지가 오늘 장에서도 여전히 견고한 모습들을 보면 종가 부근에 다시 한번 우상향이 돌면서 두 종목 모두 다 수익률 흐름 좋습니다. 제가 빨리 따라가야겠네요.
네, 제 옆에 계신 김도영 멘토의 포트폴리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난방공사 오늘 4거래일째 상승 중입니다. 현재 누적 수익률은요 3.44%고요. 바이오랜드 어제 추가 매수 10% 의견 주셨었죠. 14,200원 이하에서면 편입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밴드 안에 들어오지 않아서 추가 편입은 실패하셨습니다. 수익률은 소폭 상승해서 현재 0.68% 올리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대우증권은요 오늘 0.1% 하락했지만 여전히 수익권이시네요. 현재 0.2%대 손폭의 구간입니다. 네, 신상한 멘토의 포트폴리오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볼까요? 대형주 종목군들 많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잠깐 주춤했습니다. 1% 하락했지만 수익권을 지켜내는 모습이었고요. 대우건설 역시도 현재 건설주가 아직 같이 동반하지 못하다 보니까 1% 정도 하락했습니다. 여기에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포스코 멋집니다. 7거래 연속해서 상승하던 포스코가 오늘 잠깐 쉬어가는 모습이었지만요. 그전에도 여전히 좋은 수익률 5.96% 유지하고 있다는 거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네, 1억 원의 마지막 포트폴리오입니다. 이효열 멘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차가 요즘에 좀 시동이 꺼진 모습인가요? 오늘 1.1%가량 하락했는데요. 현재 누적 수익률 4% 넘는 손실 구간입니다. 하지만 CJ는요, 오늘장 1.3%가량 올라왔습니다. 현재 누적 수익률은요, 2.14%네요. 승승자고 있는 멘토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좀 보니까요. 네. 시장에서 일단 소외지는 않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일 뒤늦게 포트를 구성하다 보니까 네. 아직 저는 제 색깔을 좀 보여주지 않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우리 1억 원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계시는 분들, 멘토분들 긴장 빡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겠고요. 네. 저희 그러면요, 오늘 멘토들 포트폴리오 확인해 봤으니까요. 또 지난주 포트폴리오 점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정재훈 멘토부터 살펴볼까요? 네,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일단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우선- 종목이 잉크테크죠? 네, 잉크테크인데요. 최근에 시장이 밀려내려면 좀 많이 밀려내렸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재차 반등 시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금일 같은 경우는 약간의 좀 눌림 조정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상승에 따른 그 매물 소화 과정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흐름들은 뭐 이렇게 많이 밀렸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인 반등 시도는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뭐 아직까지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은 충분히 좀 남아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잉크테크 같은 경우라면은 어느 정도 새로운 사업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섹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흐름들보다는 좀 중기적인 그런 관점으로 좀 보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줄줄이 좀 대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갤럭시 노트 3 부분들이 있어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가 출시를 한다라는 부분들 충분히 기대감이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일단 PCB 사업 부분들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차폐 필름 부분들도 여전히 좀 잘 나가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실적적인 이 측면으로 봤을 땐 부족함이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3분기, 4분기 점점 더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유 관점 유지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종목 아이테스트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이테스트 같은 경우라면 지금 현재 많이 좀 밀려 내려왔다가 다시 또 회복을 해주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최근에 흐름이 상당히 좀 더디게 움직이는 그런 흐름 전개가 돼가지고요. 일단 이 종목은 매수가 부분에선 차익을 해놓고 일단 다른 종목군들로 일단 교체를 할 생각입니다. 여전히 아이테스트 같은 경우도 IT 장비 쪽에서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섹터고요. 올 2013년도에 턴어라운드가 예상되고 있는 그런 섹터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거래량이 좀 감소가 되고 있으면서 어느 정도 수렴 과정을 좀 거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시간은 조금 더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부분에서는 일단 차익을 하고 다른 종목군들을 일단 포트를 교체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이죠. 솔리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솔리드는 최근에 일단 편입을 한 종목입니다. 근데 최근에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률이 좋네요. 네, 여전히 이 지금 그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많이 빠져있는 섹터들을 매수를 하시는 분들 혹은 투자자분들이 좀 많으실 겁니다. 근데 많이 빠지고 나서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도 이렇게 버티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좀 강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 성장에 대한 부분들 잠재력이 좀 많이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시더라도 빼놓지 않고 기관 쪽에서 네.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게 강점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 솔리드라는 기업은 2분기에 대한 실적, 어닝 시즌에 좀 포인트를 맞추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인 상승 시도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제안해드린 목표가까지는 일단 홀딩 관점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재훈 멘토의 포트폴리오 지금 확인을 좀 해본 모습인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김영근 멘토의 포트폴리오, ICD부터 한번 체크해 볼까요? 예, ICD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CT 이 차트를 보면 지금 제가 횟수를 세봤습니다. 10번째입니다. 지금 16,000원 돌파를 10번째 시도를 했는데, 오늘 종가상 16,000원 뚫어졌습니다. 네. 뚫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좀 상당한 저항 구간이었던 가격을 뚫어준 만큼 좀 강하게 상승을 좀 시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목표가까지 좀 홀딩 전략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목표가가 어디까지 설정을 하셨죠? 목표가를 제가 18,000원 설정을 해드렸는데 목표가까지 그대로 한번 홀딩하는 전략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종목은 그 다음 종목은 서울반도체. 예, 서울반도체는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러한 섹터죠. LED 쪽. 오늘 많이 상승했습니다만 네. 거래도 유입이 되고 오히려 신규 매수 관점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선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대로 목표가까지 홀딩을 하도록 하겠고, 특별히 중간에 변동사항이 있다면, 만약에 직전 고점에서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기회비용이나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매매 사인은 또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이어서 SM 살펴볼까요? 예, 세 번째 종목이 SM인데, 이 종목도, 상승하기 전에 저점에서 잘 포착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좀 약간 외인에서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네. 2분기 실적이나 이런 부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말씀드린 대로 실적이 조금 약간 안 좋다고 해도 그 부분은 조금 반영이 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반기 때 오히려 실적이 더 개선되는 이러한 부분들을 보고, 충분히 현 구간에서 계속 홀딩을 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자, 여전히 SM 같은 경우는 네. 전체적으로 먼저 선반영됐다, 실적이. 예, 그렇습니다. 하반기 때 좋아지는 부분을 고려를 체크를 좀 해서 그대로 네. 보유하도록 하고, 기준가에서 이탈만 안 되면 그대로 좀 보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KG 이니시스죠? 정말 포트가 빵빵하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종목이 좀 많습니다. 종목을 좀 약간 좀 선별 작업을 좀 할 계획인데요. 일단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도 오늘 다날이라는 종목의 상한가를 가면서 전반적으로 전자결제 쪽이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는 그런 타이밍이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동안 큰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갇혀있는 구간인데, 한 2달, 3달 정도 갇혀있는 구간인데, 한동안 이제 그만큼 시장에서 부각이 되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전자결제 부분도 여전히 성장성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2분기 실적 상당히 좋습니다. 네. 영업이익 증가율 자체가 분기 대비해서 한 40% 이상 증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반영이 주가에 곧 반영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화신과 SK 마지막으로 살펴볼까요? 예, 두 종목 이제 화신, SK 종목도 마찬가지 자동차 이제 부품주인데 여전히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이 사항은 없다고 보고요. 그대로 보유를 하도록 하겠고, 다만 이제 SK도 마찬가지. SK는 좀 약간 소송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조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 부분 주가에 반영이 됐다고 보고요. 제가 이제 이 조금 탄력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 종목은 기회비용을 고려해서 좀 이 종목 교체를 좀 제안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네. 그 전까지는 그대로 좀 보유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김영근 멘토의 포트폴리오를 달리다 네. 보니까요. 숨이 좀 숨이 차죠? 숨이 목적이 목차인 네.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잘 적으셨나요? 못 보셨다면 다시 보기를 저희가 요즘 빠르게 업로드하고 있으니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네. 내일의 승천주 확인해 봤으니까 내일장 전략 세워봐야겠죠? 네, 저희 이어서 내일장 전략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여러분들의 계좌가 남들에 비해서 아니면 주식시장 전체에 대비해서 항상 추가 수익이 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전략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11시 2분 56초를 지나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글로벌 증시가 막 출발하면서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야간 선물 시장 동향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선물의 신금철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현재 뉴욕 증시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네, 미국 증시는 전일 신고점을 경신한 후 금일 시작도 활기차게 출발했습니다. 금일 발표된 6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0.5%로 예상을 상회했지만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지수는 예상했던 대로 0.2%를 발표하면서 증시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6월 제조업 생산이 예상보다 높은 0.3% 증가를 나타내면서 증시의 하락을 제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채권과 증시는 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지만 지난달부터 증시가 급락하고 다시 랠리를 보는 동안 이 채권 역시 양의 상호관계를 가지면서 함께 하락하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10년 연준이 2차 양적 완화를 시작할 즈음에 나타났었는데 최근 이런 모습이 다시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포트폴리오 구성 시 우리에게 익숙한 해지 수단으로서의 채권은 당분간 보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일 버냉키 의장이 발표 전까지는 별다른 이벤트가 예정된 게 없는 관계로 큰 변동성 없이 금일 증시는 내일을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일 대비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 지표와 이제 청구 건수 부분과 함께 다양한 지표들이 푸싱을 실적과 함께 지표가 받아준 반면에 오늘 같은 경우는 혼조의 양상들 아무래도 큰 이벤트를 앞두고 눈치 장세가 지속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어서 유럽 증시도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장이 좀 하락세로 시작했다고 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네, 유럽 증시는 이제 경제 지표의 부진한 결과로 전일 상승분을 그대로 반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의 6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이전보다는 높지만 예상보다는 낮은 2.9%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독일 경기 민감도 지수도 36.3을 나타내면서 이전치와 시장 예상치를 모두 하회하는 결과를 발표하면서 금일 약세의 주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로화는 전주 유럽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고조된 이후 상당 폭의 통화 가치를 회복한 상태입니다. 바로 일주일 전 1유로에 1.275달러까지 떨어졌던 유로화가 현재 1.4120까지 일주일 만에 약 3% 상승한 상태입니다. 금일 달러 약세에 대한 펀더멘탈적인 뚜렷한 이유는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고 상당 부분 지난주 급락에 대한 반등으로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만약 심리적 이유의 반등이라면 반등 수준은 여기까지가 적당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유로화에 대한 상승 여부는 명일 버냉키 의장의 연설에 달려있고 양적 완화 축소 시기에 대한 연장 뉘앙스가 나온다면 증시, 원자재 등 달러로 거래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이제 유럽 자체적으로는 달러 인덱스 부분에 대한 눈치 장세가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역시나 좀 관망세가 좀 뚜렷하는 부분이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야간 선물 시장 동향도 살펴주시죠. 야간 코스피는 이제 주간에 이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일은 유럽, 미국 모두 뚜렷한 강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명일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관계로 국내 야간 코스피 또한 재미없는 모습으로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에서 매도가 나타나고 있고 개인에서 순매수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수급적인 측면, 그 다음에 야간 시장 자체도 주간 시장과 커플링 현상, 그러니까 동조화 현상이 나오면서 좀 지루한 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까지 현대선물의 신금철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내 증시 내일장 상당히 중요하다. 말 많고 탈 많은 수요일이다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네. 범 베넨키가 이제 의회 증언 출석을 하죠. 이 부분이 언급된 게요.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속보로 지금 들어와 있는 내용인데요. 17일 오후 밤 국내 시각입니다. 오후 30분경에 이제 모든 게 오픈이 될 것으로 확인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요. 네. 저희가 내일 생방송을 막 시작하기 직전에 발표가 되니까 특징적으로 특집식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내일장 전략 이제 살펴봐야겠죠? 먼저 김영근 멘토의 전략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버냉키 의원의 의장의 발언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내일 아마 장중에는 조금 답답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결국에 조기
양적 완화 조기 종료에 대한 우려를 일전에 좀 불식을 시켰던 그러한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런 뭐 코멘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적인 지수의 반등을 노리는 그 구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시총의 상위주들 위주로 해서의 단기 반등을 좀 상승을 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종목 선별이 좀 어려울 경우에는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뭐 ETF를 좀 활용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현재 지금 중소형 실적주들 상당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마주가 상당히 활발하기 때문에 테마주의 단기 트레이딩도 가능하다. 뭐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김명구면 또 내일장 자체적으로 지루한 부분이긴 하지만 종목군들 쪽에서는 단기 매매에 좀 집중하자라고 제가 해석이 된 것 같거든요. 예, 가능합니다. 예. 그러면 내일 그래도 콕콕 찍어주세요. 어떤 종목 어떻게 매매하자?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다시 한번 전력난 관련한 이러한 테마주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그럼 생각하고요. 스마트 그리드겠네요. 예, 아직 스마트 안 보는. 그리드 쪽 네. 이쪽 가능하고요. 그리고 2차전지 관련 쪽 여전히 가능합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종목도 있죠. 네. 그러한 쪽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테마 쪽, 그리고 향후에 이제 실적이 기반이 되는 IT 부품 쪽들 있죠. LED 쪽 여전히 뭐 가능합니다. 그런 네. 쪽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매매가 가능하다. 이렇게 좀 트레이딩이 가능하다. 활발하게 종목별로 접근을 하자,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참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주식 승천 시즌1을 시기할 때가 벌써 2월 달이었으니까요. 네. 벌써 겨울이 막 지나가고 봄이 오고 나서 여름까지 왔는데요. 네. 그때 그 코스닥 쪽에 시가총액 상위권 중에 숨어있는 애가 하나 있다. 포스코 ICT를 잘 보자라고 이렇게 강력히 저도 언급한 적이 있어요. 네. 스마트 그리드 얘기하니까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포스코 ICT는요, 여러분들이 숨어있는 스마트 그리드 중에 핵심적인 종목이다라는 거 보시면서 트레이딩 분명히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자, 정재원 멘토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내일 상세하게 우리 이것 찍어서 보자. 시장은 내일 상승입니까? 하락입니까? 시장은 혼조세를 좀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관망입니까? 네, 일단은 관망인데요. 네. 지수보다는 좀 종목에 관심을 갖고 보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IT 섹터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순환매가 좀 나와줬기 때문에요. 일단 제약 쪽이나 바이오 쪽에 순환매를 좀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숨고리가 좀 나올 때를 대비해서 제약 바이오 쪽에서 바톤을 좀 이어받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LED 섹터도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 포인트를 좀 맞추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게 답니까? 내일자? 네, 답니다. 그러실 겁니까? 자꾸? 우선적으로는 시장이 많이 빠질 것이다, 아니면 올라갈 것이다, 이런 부분들 좀 대응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지수로 따져보게 된다면 1850포인트를 좀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거기 라인대가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다시 또 1810포인트까지 좀 밀릴 수가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1810포인트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라는 부분들 상당히 좀 걱정들을 많이 하실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밀림이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적어도 1920까지는 충분히 좀 반등 시도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즉, 내일 빠지면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요. 버냉키가 립서비스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일단 증언 부분들 큰 영향은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따른 일단은 기대 심리가 지금 현재 작용을 해왔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어느 정도 반응이 나올 것이냐에 따라서 방향성이 좀 나올 것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들에 연연할 필요성은 없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원 멘토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저하고 같은 의견인지 제가 궁금해서 여쭈는 건데요. 지금 현재 외바닥이 나와 있는 상태, 저는 바닥 따지기에 이제 하락 조정이 하나가 좀 남아있다라고 판단하는 애널 중에 하나인데요. 정재원 멘토도 지금 그런 언급을 좀 하신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어느 정도 일단 1810포인트까지는 다시 한번 진바닥을 좀 만들고 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그냥 여기서 바로 가는 게 더 좋겠죠. 그게 맞죠, 사실은. 예. 더 좋은데 일단은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차익, 매물 소화를 좀 한 단계 더 해주고 난 이후에 상승을 해야 더 강하고 굵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요. 한 차례 눌러질 거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정재현 멘토의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시장이 좀 건강하고 깨끗해지면 투명해져야지만 올라갈 때도 가볍게 오픈하고 세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마지막 시장의 체질을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영근 멘토, 아까 얘기를 했을 때 ETF 쪽, 코덱스 레버리지나 인버스 쪽을 대응 쪽으로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자, 어느 지수 때 부분에서
레버리지를 사모을까요? 아니면 인버스를 사모을까요? 레버리지는 내일부터 사셔도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지수가 1900선을 좀 넘어가는 그 구간까지의 단기 수익을 좀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고, 그 구간이 되게 되면 1900이 넘어서 1920포인트 근접하게 되면 그때는 오히려 반대 전략을 쓰셔야 되겠죠. 인버스로 ETF를 활용을 한다면 다시 레버리지를 인버스로 교체하는 그런 전략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ETF를 가지고 추세적인 매매 1900포인트를 상단 기존의 변곡을 잡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잡자라는 김영근 멘토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요. 내일자 정말 여기서 한번 맞춰보고요. 네. 이 두 분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좀 사담하니 궁금한 게 좀 있습니다. 요즘 사실 어렵게 많이 지나오고 있어요. 그죠? 주식시장 자체가. 이럴 때 혹시 여러분들이 좀 나만의 노하우, 이 시장을 이겨내는 방법이 있다면 하나 정도는 좀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김현근 멘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장이 좀 급락할 때 6월 달이었죠. 그때 사실은 저희 이제 고객분들하고도 매매를 사실 하지 않았습니다. 6월 달 동안 거의 근 한 달 가까운 기간 동안 거의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장이 좀 이러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우리가 매매를 하기 좀 곤란한 그런 구간에서는 쉬는 부분도 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쉬는 구간 동안에 종목 선별을 또 해나가는 거죠. 그냥 마냥 쉬는 게 아니고 그대로 저 전략 분석을 하면서, 그리고 이러한 매수 구간이 왔을 때는 또 강하게 우리가 또 덤벼들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좀 짠다는 거죠. 그래서 매매 휴라고 하죠. 쉬는 것도 우리가 매매 전략 중에 하나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얘기도 있어요. 매매를 하지 않고 자기 계좌 자체 포트에 현금을 갖고 있는 것도 수익 중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김영근 멘토님이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정재훈 멘토 같은 경우는 이렇게 힘들 때 사실 그렇게 무조건 다 웃자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개인 투자자들과 우리 시청자분들 모두를 생각해 보면 정재훈 멘토님의 방 쪽은 신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럴 때 힘들 때는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노하우 좀 전수해 주세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잠을 잘 못 자요. 있는 그대로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네네네. 욕합니다. 외국인들 욕하고요. 기관들 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왜 욕을 했다라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욕을 하는 거고요. 왜 빠졌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이 과연 가망성이 있는가, 올라갈 수 있는가,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좀 확인을 해봅니다. 즉 매매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 접어두고, 만약에 내가 분석했던 그 방법들이 맞다라면 홀딩 관점을 유지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러한 부분들, 어떠한 부분들 때문에 이 주식을 샀다라고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따져보니까 어느 정도 오차 범위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과감하게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이용을 해서 종목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 일단 근본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주식들, 그리고 성장성을 좀 겸비한 그런 종목군들이라면, 다만 좀 더 긴 시간값을 주더라도 그 이상 일단 주가는 회복할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 심리를 가꾸는 게 지금 현재 상황에 힘들 때는 가장 큰 힘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한테 참 편안하게 좀 개인적인 사생활 부분을 여쭤본 것 뿐인데, 저는 이분들하고 좀 다르게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머리가 시끄럽고 답답할 때는요, 자연을 찾아갑니다. 근처에 산소리, 산새 소리들이든가, 나무들끼리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몇 시간씩을 그냥 혼자 고독을 씻기도 하고요. 영화관에 혼자 가서 영화를 한 편을 좀 보고 옵니다. 그래서 맑게 좀 만들어내고 나서 다시 시장을 좀 바라보는 편인데요. 참 두 분 방송 참 그러실 거예요, 진짜? 그래요. 너무 포장하시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 정재훈 멘토 그리고 김영근 멘토와 함께한 화요일 방송 준비한 것은 여기서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네, 저희 멘토분들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조금 그래도 마지막 부분에 좀 훈훈하게 나도 저러는데 라고 혹시 느끼신 게 있으시다면 한 번쯤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드리겠고요. 네. 저희는 여기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